장마가 끝났다는 말이 무색하게 어제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반대로 오늘 새벽에는 수도권에 큰 비가 예고돼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락가락한 기상 예보와 더불어서 남은 여름 날씨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당초 수도권에 큰 비가 내린다. 그래서 김 기자도 굉장히 좀 긴장을 바짝 했을 것 같은데 네. 걱정이 컸겠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비가 얼마큼 오긴 왔습니까? 예, 사실은 수도권에 당초 15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겠다라고 봤는데 그 서울에 2mm 정도 비가 내렸고요. 2mm요? 예, 평택이 13mm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깐 비가 내리고 거의 그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기상을 하셨던 분들은 밖에 날씨를 보고 좀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가 굉장히 밤새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비가 아예 내리지 않았거든요. 2mm면. 그래서 굉장히 좀 기상청의 예보가 좀 많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번 구름대는 거의 경기 남부,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역 굉장히 좁은 지역에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뭐 대전 21mm, 태안도 18mm 그래서 뭐 아침 정도까지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찬 비가 좀 쏟아지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상청이 굉장히 많은 비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고 호우 예비특보를 사실은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중부 많은 지역에 내렸습니다만 비가 예상보다 내리지 않으면서 호우 예비특보도 모두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가 좀 빗나갔는데 그 기상청에서는 사실은 남쪽에서 수증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라고 봤습니다만 그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내려오면서 서울, 경기는 비구름대가 거의 지나쳤고 그랬군요. 충청 일부 지방에만 비구름대가 좀 몰렸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오늘 기상 예보뿐 아니라 사실 이번 장마철 기상 예보도 굉장히 좀 많이 빗나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하기 많이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장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만 보더라도 어제는 이제 일요일에 사실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60mm가량 비가 내리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사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죠. 경기도 안성에서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으니까 사실은 기상청의 예보보다는 3배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었고 호우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상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봤는데 반대로 또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기상청이 강수량을 과소평가한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과다모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요일에 기상청에서 태풍의 영향을 좀 과소평가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남부지방에서 태풍 2개가 소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태풍에서 수증기가 많이 좀 한반도 쪽으로 유입이 돼서 어제 사실 폭우가 내렸거든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이 중국 내륙에서 소멸한 태풍의 영향이 한반도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강수량을 좀 과소평가한 면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제 이제 중부지방에서 굉장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상청의 예보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 과소평가를 해서 어제처럼 호우 피해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기상청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과대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안 왔다. 네, 또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기상청 예보가 틀리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좀 격려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기조를 과대평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 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만 장마가 지난 주말에 끝났다고 했는데 비는 더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장마비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고 비는 앞으로도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장마비라는 것은 사실은 학계에서 구분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인데 우리가 장마 전선은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공기차라든지 또는 수증기량의 차이, 그러니까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성질 차이에 의해서 전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선 사이로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된다거나 또는 비구름대가 들어오게 되면 한반도 남북을 이 비구름대가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비가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에 평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장마라고 따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6월달, 7월달, 8월달 또는 가을 초반까지는 9월달까지 여름철에는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고요. 4계절 중에서 여름철이 거의 절반 이상의 강수량이 내리기 때문에 장맛비와 그렇지 않은 비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주로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한반도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중국, 일본이 이런 특이한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장마라고 구분을 할 뿐이지 사실은 뭐 일반 시민분들께서 장맛비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장마는 올여름 장마는 지난 30일에 북한 지방에서 장마 전선이 소멸되면서 끝났고요. 어제와 오늘 내린 비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남부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장맛비와 아닌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좀 다른 형태의 비였다. 네, 장마 전선이 지나고 이제 태풍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태풍 노루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 태풍 노루가 한반도에 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기상청에서 말씀드린 대로 9호와 10호 태풍이 중국 내륙에서 소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을 좀 과소해서 좀 모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5호 태풍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9호와 10호 태풍이 지금 소멸한 상황인데 훨씬 더 빨리 발생한 5호 태풍이 아직까지도 현재 태평양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열흘 넘게 이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한반도에서 이제 제출한 태풍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 태풍 이름답게 굉장히 좀 좌우 양옆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태풍이라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서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세력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굉장히 특이하게 한반도 이 주변에서 원을 그리면서 또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열흘 넘게 좀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일본 규슈 해상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3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규슈에 상륙을 한다면 한반도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내륙으로 올라가면 태풍은 빠르게 소멸하거든요. 예. 반면에 규슈를 빠르게 통과해서 동해상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물론 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해상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태풍이 빠르게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계속 태풍이 규슈 쪽으로 올라오면서 서편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서쪽으로 와서 제주에 가깝게 근접을 한다면 이번 주말쯤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는 더 심하게 서쪽으로 들어와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기상청에 제가 그 전화를 해봤을 때는 50대 50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뭐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더 적은 편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6대 4 정도?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어쨌든 뭐 기상청에서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는 태풍에 해야겠네요.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